자, 오늘 6회 1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nfortunately부터 네모칸 치고 시작할게요. unfortunately. 우리가 무조건 대조로만 아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인지를 좀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다행히도란 뜻이고 얘는 불행히도란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방향성적인 부분만 먼저 따지고 들어가 보자면, 다행히도란 말은 긍정이 나와야 되겠니? 부정이 나와야 되겠니? 다행히도니까 무조건 긍정이 나와야 돼. 맞아요. 긍정. 불행히도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긍정, 부정? 부정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이거 대조로도 쓰여요. 뭐냐면 전날 정규는 야식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몸무게를 재보니까 살이 쪘다 안 쪘다? 안 쪘다가 나와야 돼. 야식을 먹는 마이너스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안 찐 거야. 그치? 근데 정규는 전날 물 한 모금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어떻다? 살이 많이 쪘다가 나와야겠지. 물밖에 안 마셨는데. 그치? 이런 대조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쌤이 함부로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저 친구가 나에게 복권을 하나 선물해 주었어요. 다행히도 꽤나 좋은 금액에 당첨이 되었어요.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잖아. 복권을 선물 받은 걸 마이너스를 할 수 있겠니? 그건 없을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정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불행히도 어깨가 부러졌어요. 이런 얘기도 되잖아. 그지? 넘어졌다를 플러스로 볼 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자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상관없이 fortunately 뒤에는 플러스, unfortunately 뒤에는 마이너스로 체크하자고. 오케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 여기에서 우리가 문장을 그냥 다 얘기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땐 조금 힘드냐면 이 unfortunately를 달고 문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넣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 문장과의 상호작용도 좀 필요하고 이 글의 소재부터 먼저 잡고 가보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소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리해보자고. 첫 번째, 우리가 object는 명사로 쓰이면 뭡니까? 사물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은 전달합니다. 오직 부분만을. 그리고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아웃라인이 뭐야? 바깥선이잖아. 그치? 바깥선이니까 뭐야?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해. 개요가 뭐냐면 우리가 책 첫 장 펼칠 때 그 목차 있잖아. 그치? 목차에 소제목, 큰 제목 있잖아.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개요라고 보시면 돼. 그 부분을 읽고 싶으면 그 페이지에 가서 뭐 해? 구체적인 내용을 읽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디테일과 반대야. 오케이? 그럼 정리해 볼게. 우리의 눈은 전달한대. 부분만을, 개요만을. 뭐를?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그 인지하는 물체가 되겠지. 그치? 그 하나의 물체에 부분이나 개요 같은 것들만을 전달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뇌에다가. 끝. 그리고 끝나고 컴마 ing는 분사구문이죠. 그죠? 그래서 남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머지 것들을 채우라고 남기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뭔가 사물을 인지할 때 대충 그런 거구나 하고 전반적인 부분이나 개요만을 보면서 내 뇌에다가 나머지는 다 채워. 이건 거야. 우리 지나가다 훅 휠끄딱 지나가보다 뭐 이상한 게 딴 게 없으면 내가 봤던 그 저기 여기 있던 건 사람이었고 저기 있던 건 나무였고 대충 내가 아는 것들 위주로 싹 다 채운단 말이야. 눈은 그렇대. 그치?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our eyes야 얘들아.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공통 소재가 뭐였어? 우리의 눈이었다고 얘들아. 그치?
그럼 첫 번째 문장의 특징, 두 번째 문장의 방향성을 한번 보자고. 첫 번째 문장 특징 뭐라고? 부분만을 본다, 개요만을 본다. 두 번째 문장, 우리의 눈은 not paying deep attention to all of the details. 모든 세부적인 것들에 깊이 집중을 하지 않고 but noticing pattern. 여기서 noticing pattern은 예와 병렬.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패턴이라는 것에 뭐 한다?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중이다. 이 말이야. 소재 잡자. 소재는 뭐야 얘들아? 우리의 눈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소재의 특징이 뭡니까? 소재의 특징. 눈은 뭐만을 본다 얘들아? 포션만을 본다. 아웃라인을 본다. 디테일을 보지 않고 뭐 한다? 패턴을 찾는다. 지금 이게 사전상 단어로 봤을 땐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지. 그지? 근데 이 글 맥락 속에서는 이 세 개가 뭐야? 동의어인 거야. 이걸 맥락상 동의어라고 해. 이런 거에다가 밑줄 쳐놓고 빈칸 추론 만드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계속 할게. 우리의 생각 과정들은요. 눈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 과정? 우리의 생각 과정은 modeled는 동사 아니야. PP 안에, 컴마 안에 있잖아. After visual perception. 그러니까 비주얼, 시각적인 인지 뒤에 모델로 삼는 생각 과정은 사용합니다. 유사한 shorthand. shorthand. 똑같은 shorthand가 뭐야? 축약을 얘기해. 짧게 만든 것. 오케이? 짧은 생각도, 눈이 이런 걸 보는데 생각의 과정도, thought process도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뭘 본다? similar shorthand. 축약이라고 합시다. 축약해서 본대. 누구랑 같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 처리과 다 이런 것만을 본다는 거야. 이해돼? 또 다음. 사건이 발생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we do not stop to consider all aspects or details. 모든 측면들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계속 저 디테일들을 계속 보려고는 노력을 해. 하지만 instead 대신에 계속 디테일을 보려고는 하는데 방향 바꾸죠. 우리는 뭐를 본다고요? 아웃라인 패턴을 본대요. 다시 돌아왔네. 어떤 아웃라인 패턴? fits into our expectations and past experiences. 우리의 기대나 과거의 경험에 들어맞는 패턴이나 개요 같은 것들을 대신해 본대. 그러니까 나도 그래 얘들아. 솔직히 말할게. 선생님 니네 겨울방학 때 처음 보잖아. 이제 예비고이라고 해서 처음 수업 들어와서 이제 한 명 한 명 어디 학교인지 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수업하면서 내가 이렇게 솔직히 이름은 아직 다 못 외웠지만 그래도 얼굴 매칭, 얼굴이랑 성격 매칭은 어느 정도 초반에 하고 나중에 이름을 이제 막 암기하거든요, 쌤이. 근데 이제 아직 이름을 막 다 못 외워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냐면 재작년 평촌고 누구랑 닮았다. 제 안양여고 예전에 공부 지질이 안 했던 걔 닮았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 얼굴 매칭을 시켜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선입견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 친구의 공부 성향을 내가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이놈 단어도 잘 안 외우고 이런 거 얘 성문고 걔 닮은 애인데 걔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막 매칭을 시켜. 그러니까 니네들을 결국 내가 계속 디테일하게 봐서 어디 학교 누구다라는 걸 막 내가 열심히 외우고는 있지만 내 눈은 결국 어떻게? 걔 3년 전, 2년 전, 작년 누구 닮았지? 내 경험이나 내 기대 같은 것들에 들여맞는 패턴이나 결국 뭘 찾는다? 아웃라인을 찾는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결국 뭘 하지 않는다는 거야? 디테일즈를 보진 않는다는 거야. 그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를 봐? 그거의 반대말. 그치? 이런 것들만 본다 이거야. 그래. 우리는 그래서 사건이나 사람을 어디에다가 아주 그냥 결정적인 단어로 이제 못을 때려 박네요. 뭡니까? 범주라, 색깔.
범주라는 말로 아주 그냥 때려 박네요. 그렇죠? 범주가 뭐 하는 거야? 아, 쟤 이런 애. 집합이죠, 집합. 그죠? 캐테고리. 아, 쟤 이런 애. 이런 애로 그냥 다 묶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범주화 시키는 거야. 그게 다 기대치고 과거의 경험이겠죠. 이해돼? 결국 눈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게 빈칸 전문장이거든? 얘들아. As with vision 하고 니네가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거 누구여야 돼? 우리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했어? 눈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지고. 빈칸 다음 문장은 누구? 여기 있잖아. As with our eyes. 여기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정답 유추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 사이에 껴있는 문장인데 봅시다. 그럼 시야라는 것에 관하여 이거 해석해봐. 본동사 누구야? 본동사 누구야? 얘거든? 그럼 투부정사가 본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주어로 쓰인 거야. 투부정사 앞에 폴명사는 주어잖아, 주어. 의미상 주어. 그지? 그럼 해석 어떻게? 우리가 have to think,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은는이가 깊게 뭐에 관해서 모든 새로운 사건이나 인지된 사물에 관하여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결국 exalt, 무슨 뜻이야?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뭐를? 우리의 뇌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깊게 모든 것들을 생각해. 막 저기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뭐 차 크락션 소리 저거 하나하나에 다 집중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된다고? 고갈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시야라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치? 부분만을 얘기해 줘야 돼. 시야 가지고 다, 저 초침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내가 수업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고, 얘 눈 돌아가는 거 다 지켜보고 있고, 쟤 땀 흘리고 있는 거 지켜보고. 어지러워. 그치? 이 디테일까지 보면 안 돼. 어떻게? 아, 쟤 안 졸고 여기 있네? 안 졸고 잘 앉아있네? 그것만 보면 돼, 나는 수업할 때. 그치? 내 눈은 그것만 처리하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막 밑에서 막 코딱지를 뭐 만지고 있네? 막 이런 거는 디테일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 불행히도 우리의 눈은 이런 거 다 하면 골치 아프니, 불행히도 우리 눈은 어떻다? 눈은 어떻다? 이러다. 이것만을 확인한다. 디테일 일서가 아니라. 그치? 이 아래 내용에서도 그래. 눈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생각들이 빠져 있는지. 한 줄 정도인가요? 뭐에 빠져 있어? 똑같은 narrow globus에. globus는 반복. same categorizing shorthand. 그러니까 범주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축약.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만큼 우리의 눈은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야, 실제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답화시킨 게 몇 번이었죠? 1번이었죠? 그렇죠? 1번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보자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표현을 어떻게 했나 봐봐. 우리는 불행히도 우리는 전달해요. 앞에서 말한 정신적 축약을 얘들아 정신적 축약 뭐야? 얘네잖아. 그치? 이런 부분만을 보고 그리고 개요만을 보고 패턴만을 찾고 축약을 보고 범주화시키는 그런 정신적 쇼트핸드를 거의 모든 것들에다가 이동시켜 놔요. 이것만 보자. 부분만을 보고 개요만을 보는 걸 이 눈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짧게 보고 개요만을 보고 부분만을 보는 걸 다른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에다가 다 이동시켜 놓는다. 지금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렇게 말을 만들 줄 아냐가 빈칸 추론이야. 결국 쓰기 평가야. 쓰기 평가. 자, 우리의 생각은 뭐다? 반영물이다. 뭐에? 우리의 불안정한 문화의 반영물이다. 아이, 불안정한 문화가 왜 나오죠? 우리의 뇌가 구별하지 못해.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구별하지 못해. No.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be derived from 하면 무슨 뜻이야? 어디로부터 유래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유전적 구성이라는 것으로부터 유래되다. 얘들아, 제네틱 나오면 무슨 뜻이야? 제네틱. 선천적 단어 이거 한 적 없어? innate, 인본, 프로그램드 정도는 동의어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천성, 후천성 얘기할 때 많이 그 둘을 비교하는 글에서는 저 단어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각 행동이 유전적에서 온다? 선천적 특징에서 온다? No.
우리는 전략을 만든다. 모든 상황을 검증해볼. trial and error가 저거야. 시행착오야, 시행착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검증해볼 전략을 만든다. 아니죠. 우리 눈은 뭐 한다? 이런 개요만을 본다. 부분만을 본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꽉 잡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차. 요거 먼저 잡아두시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어떻게 잘 맞으셨어요? 3번은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괄식 구조라서 이게 초반부에 빈칸이 뚫려 있어서 글을 읽다가 중간에 이게 뭔 소리야 싶었다가도 마지막 내용을 보시고 이런 내용이야 하셔서 빈칸을 채우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 맞아. 내가 해석된 부분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봐봐. 우리가 해석했을 때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8에서 10문장으로 하나의 문단이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8에서 10문장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내가 해석된 게 3문장 정도밖에 안 돼. 완벽하게 된 게. 그러면 결국 그 3문장 안에서 내가 정답을 유추해야 돼, 결론적으로. 내가 수능날 어떤 영어 실력으로 그 수험장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문장, 내가 해석된 문장, 단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거기 계실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해석되는 문장이 이왕이면 조금 더 많게 해석하는 거. 그지? 그리고 단어를 좀 더 많이 알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많이 이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은 애티튜드래요. 이 마지막 문단에 나온 요 문장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 요거 다 받아 적으셨다가 나중에 여자친구 될 분한테 사랑 고백할 때 다 이거 읊어주시면 그냥 하늘에서 눈 떨어지고 그런다잉. 알았어? 너무 올드한가? 모두 다 좋은 사랑 올 겁니다. 진짜. 나에게도 사랑이 왔으니까. 그지? 봅시다. 사랑은요, 태도래요. 어떤 태도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뭐야? 첫째 뜻은 이제 방향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저기 하잖아. 니네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OT 하잖아, OT. 그지? OT 하니까 다들 강당으로 모여서 학교 규율이나 우리 학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행동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걸 OT라고 해요. 회사나 어떤 대학교 가서도 많이 하죠. 어쨌든 교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끈다 해서 그게 교육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쨌든 성격에 대한 이 동격이죠, 동격. 사랑은 이런 태도야. 방향의 태도. 성격이라는 방향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격인데? 빈칸한 성격의 방향성을 가진 그런 태도를 우린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 참 더럽게 어렵겠지. 사랑은 뭐야, 그냥? 빈칸한 특징을 가진 태도야. 태도. 사랑이라는 것은 뭐다? 빈칸한 특징의 태도인 것이다. 그렇죠? 어떤 특징을 가진 게 사랑일까? 뭐가 아니라 not toward one object of love. 사랑의 어떤 한 object는 뭐야? 사물, 대상 이런 뜻이 있어. 그지? 어떤 하나의 사물, 대상 쪽으로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빈칸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뭐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뭘 들고 있으니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일반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바로 사례 예시 들고 있습니다. 그치? 바로 사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loves only one other person, 다른 한 사람만을 only, 니네 only가 오직이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 자체가 없는 친구들 많은데 얘 마이너스입니다. only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봐봐. 난 오직 영어 공부만을 해. 그러면 니네 말에,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상 그렇잖아. 쟤는 영어 공부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친구구나. 이런 느낌이 딱 받잖아. 안 그래? 오직 쟤는 영어 공부만을 해.
그럼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영어 공부 빼고 아내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아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 의미에 가까워. 알겠지? 그렇게만 알아두시오. 어쨌든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오직 사람만을 사랑하게 된다면 아직 안 끝났어. 또 그 사람이 is different, indifferent 무슨 뜻? indifferent 다르지 않으니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무관심한.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야. 무관심한. indifferent to the rest of his fellow men. 그의 동료들 나머지는 다 무관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다 무관심하면서 내가 오직 미숙이만 사랑해. 오케이? 혹시 여기 어머님 조남 중에 미자 숫자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없지? 쌤이 이게 사랑 뭐 미숙 막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많이 쓰는 이름이거든. 근데 내가 전번에 신성고 재작년인가 수업할 때 내가 이런 비슷한 뭐 사랑 뭐 미숙이 막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쌤 또 예상되지. 저희 엄마 이름인데요. 딱 이런 땀이 진짜 많이 났어. 그래서 미안 해가지고 미숙이 안 쓰고 싶은데 자꾸 이거 미숙이란 이름이 입에 붙어. 지인 중에 미숙이란 이런 사람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미숙이가 자꾸 붙네. 어쨌든 미숙이만 사랑해. 나머지는 다 무관심해. 라고 한다면 his love, 그의 사랑은 is not love. 사랑이 아니라 뭔 거야? 밑에 공생적인 나와요. 셈마이어테. 공생적 애착관계이며 또는 커진 이고티즘이야. 우리 이고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고 자아잖아. 나. ISM은 뭐야? 이즘. 무슨 이즘? individualism. 개인주의. 무슨 주의야. 그지? 그래서 이고티즘이 뭐야? 자애주의야. 나를 너무 사랑하는 주의. 오케이? 이런 그냥 커진 자애주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숙이만 사랑하고 나머지 다 꺼져! 이렇게 돼버리면 다 관심 없어. 난 미숙이만. 이 세상 여자 미숙이밖에 없어. 막 뭐 이러면서 막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뭐래? 그건 사랑이 아니야. 뭐야? 공생적 애착관계. 말이 참 무슨 동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뭐야? 약간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란 얘기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니네 그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 사생팬들 보면 연예인들 막 옛날에 그거 진짜 심했던 거 아니야?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 동방신기라는 진짜 BTS급은 아닌데 대한민국 내에서는 BTS급의 어떤 진짜 한때 한 획을 그었던 H.O.T 그 다음 세대인가 아무튼 그런 세대 동방신기가 있었는데 걔네들의 사생팬은 장난 아니었어. 그냥 숙소 쳐들어가서 그것도 있어서 자고 있는데 사생팬이 문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연예인 옆에 핸드폰에 자기 셀카를 찍어서 놓고 나간 팬도 있었어. 그 팬 잡혔어. 핸드폰 찍었어. 진짜 도레 미친 거 아니야? 도레 미미미 졸라 미를 엄청 쳤어 진짜. 왜 이래 깜짝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거 사랑이라고 해 우리? 그거는 공생적 애착.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나 저 오빠 내 옆에 꼭 둬야 돼. 막 그치? 막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나쁜 생각이었어. 됐고 여기에 정답의 뉘앙스가 있어 얘들아. 정답의 뉘앙스가 있어. 봐봐라. 우리 지금 뭐 찾는 거야? 지금 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규는 뚱뚱하다. 정규는 날씬하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오케이? 어떻게 얘기한 거 봐봐. 사랑은 이러이러한 빈칸을 가진 성격의 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어? 봐봐.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치?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다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 무관심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사랑은 어때야 돼? 그걸 딱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사랑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오직 한 사람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rest of his fellow man, 그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할 수?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그게 사랑이란 얘기야. 아, 그렇잖아.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 이런 관계성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도 여러분들의 팁이야. 자,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거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야 돼.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마지막 내용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 왜? 니네가 원하는 사랑한다면이 나와. 그럼 사랑은 어떤 태도여야 하느냐? 뭐, 여기서부터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볼까요? 만약 진정으로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I love a person.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I love the world. 난 세상을 사랑하고, I love my life. 난 내 삶을 사랑한다. 이런 걸 받아 적어야지. 형광펜 이런 데다 쳐야지. 만약에 I can say to someone else, somebody else, 누군가에게 내가 I love you 라고 말할 수 있다면 I must be able to say,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해. 뭐? I love in you, 전명구가 삽입된 거야. I love in you, everybody. 나는 당신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있으며. 졸라 옛날 사람 같다, 그치? 하나도 공감을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I love through you, 난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I love in you, 난 당신 속에서 I love also myself. 나 스스로를 사랑해. 너 감동 안 받을래? 너 자꾸 그런 무관심한 표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은 뭐다?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치? 이게 사랑이란다, 얘들아. 얘들아, 내 말 듣고 있니? 나 수업 중이다, 얘들아. 자, 여기 정답 5번인데 봐봐. 어떤 성격이야? 결정짓는 성격이야. 결정짓는 성격. 뭐를? 니네 자꾸 이렇게 내가 개고바 떨고 있는데 이렇게 무반응으로 자꾸 일관하면 나 오늘 또 집에 들어가서 베갯잎 적시면서 운단 말이야, 나. 알았어? 개새끼들 하면서 나 운단 말이야, 나. 알았어? 잘 좀. 자, 한 사람의 누구와 세상과 as a whole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연관짓는 것을 결정짓는 거야. 뭐로써? 어디에? 세상을 전부로써.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 와중에 그 사람만을 굉장히 아끼고 더 아끼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사랑인 거야. 오케이? 얘들아,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니는 사랑 안 할 거니? 맨날 엄마 아빠만 사랑하다가 세상 갈 거야? 아니잖아. 그지? 괜히 지웠다. 사랑을 그래서 뭐다, 얘들아? as a whole. 전체를 보게 만드는 거. 정답 그래서 5번. 1번 뭐다? 사랑은 연관짓는 거야. 강렬한 애정을 자기 스스로에게 강렬한 애정. 정규야 사랑해. 이거야. 나만 졸라 사랑해. 이거야. 얘는 뭐야? 한 사람의 분개나 분노를 자신 쪽으로 얘는 뭐야? 분노를 다 흡수하겠다는 거야? 둘 다 정신병자. 그지? 이걸 찍은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둘 다 이런 애들은 이상한 것이다. has as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에 다양성을 붙이기. 삶의 다양성?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로 제공하는 거야. 지시하기를. 개인을 어디 쪽으로? 특별한 목표 쪽으로. 에이, 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다? 한 사람을 세상 모든 것의 전체로서 다 결정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태도가 사랑이다. 이렇게 질문 끝났는데 현타가 오지?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그거 착각하지 마셔야 돼. 물론 사랑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지만 우리 배고플 때 어디를 가지 마라? 배고플 때 어디를 가지 마라? 마트를 가지 마라. 왜? 왜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돼? 과소비를 하니까.
그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배고플 때 트레이더스 한번 가잖아? 와, 한 3, 40만 원 쓰는 거 그냥 뭐 개눈 감춰도 뭐 별거 산 거 없는데 3, 40만 원을 막 쓰잖아. 배고파서 그래. 아줌마가 건네주신 쇠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집에서 구워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는데 아줌마가 구워주면 그렇게 맛있어. 그지? 이거 드셔보시고 하세요. 이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지나가? 밥을 먹어도 먹지. 그지? 과소비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외로울 때 사랑하잖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알겠어? 뭔 개소리야? 사랑 엄청 많이 해본 사람처럼 말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아요. 자, 여기 봅시다. 뭐가 여기까지 했죠? 여기. 야, 이 문장. 한 문장이 여기까지야. 그치? 굉장히 길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내용, 한 남성의 이야기가, 런던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 예시를 들고 요거에 대한 일반화되어 있는, 이걸 축약해서 정의 내리고 요약을 한번 해보자의 취지인데, 한번 볼게요. 만약 우리가 본다면, 사회적 태도, 2000년대의 사회적 태도를 뭐로부터 아주 오래된 뷰포인트, 관점으로부터 사회적 태도를 봐. 100년 전에, 우리나라 100년 전이면 1926년이야? 야, 일제강점 시기 시대가 그래도 끝났네. 그치? 언제 끝나요?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40년에 끝나나? 48년에 끝나지? 45년에. 미안. 45년에. 나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 못합니다. 45년 8월 15일이었죠. 그래서 바보. 게다가 이념 대립하고 남북전쟁이 자, 어쨌든 어디까지? 그래. 100년 전에 그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 관점으로 지금 2000년 시대를 본다면, 그리고 비교해본다면, 어디 있어? 얘랑 비교죠. 그 사람이 보고 그걸 비교해본다면, 되면 뭐겠니? 태도. 그 태도를 뭐와? 예를 들어, 태도들과. 한 세기 전의 태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뭐하다? Not so clear. 그렇게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뭐하다는 것이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 Now, then, they were, then. then과 now 동그라미. now는 현재, then은 과거. 현재와 과거에 대한 비교라는 건 둘 관계, 무슨 관계? 대립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니? 현재와 과거의 비교는 대립 관계를 말하기 위해 쓰는 거다.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저렇습니다. 다른 말을 말하기 위한 장치다. 그럼 어찌됐든 우리가 2000년대 사회적 태도를 (100년) 전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오케이?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빈칸하다는 거, 뭐보다? 비동사를 월로 썼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과거보다 언제가? 현재가 빈칸하다라는 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치? 저 낫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항상 빈칸 문장에 있는 부정어는 꼭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오케이?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정답이 딱 나왔을 때 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앞에 있는 낫과 부합이 돼서 그게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다시 2000년대 100년, 지금의 태도를 과거의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과거보다 현재가 빈칸하다는 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잖아 지금. 과거보다 현재가 비교해봤을 때 헷갈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어보시고 과거의 특징과 현재의 특징을 딱 비교해봤을 때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지 빨리 찾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 봐봐. 실제로 강조. There are some types of behavior. 이런 유형의 행동들이 있어. 어떤 유형이냐면 were sought. be sought는 여겨지다.
quite acceptable, 꽤나 수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언제? 1900년대에 꽤나 수용되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들. 근데 which are actually legal now. 1900년대는 acceptable 했는데 지금은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이 유형들이 있어요. 그지? 얘네들은 수용됐는데 얘네들은 불법이 됐던 그런 태도들이 있대. 행동들이 있대. 만약 또 사례 나온다. 만약에 좀 번영한 런던 사람이 뭘 하고 있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1900년대 지하철, 과거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마법적으로 이 트랜스포트 전송이 돼, 이동이 돼. 한 세기 뒤로, 앞으로 참. 한 세기 앞으로 이동이 돼. 100년 전으로 띡 하고 가. 1900년대 사람이 2000년으로 온 거야. He would be astonished. 그 사람은 놀랄 거야. 뭘 알게 돼서 놀라? That he was no longer allowed. 더 이상 허락받지 못한다. 뭐 하는 거? 파이프에다가 불 붙이는 걸 이제 허락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 놀랄 것이다 이거야. 어디에서? 플랫폼에서, 역사에서. 오케이? 역사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니네 옛날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일제강점기 시대 영화, 배경으로 한 영화나 혹은 뭐 근현대사 영화,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12.12 사태 저거 한 거, 전두환 그거?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방역 아닙니까? 이거 있잖아. 그 유명한 대사, 황정민. 그지? 거기서 보면 회의실이 이렇게 있어. 그지? 본 사람, 못 본 사람도 뭐 상관없어. 그 장면들 보면은, 그런 시대의 장면들 보면 꼭 회의할 때 뭐해? 담배 피고 있어. 실내인데. 우린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큰일 나지, 지금은. 그지? 맨다 금연구역. 그지? 요즘은 길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기서 담배 피우는 지랄이야. 이러잖아요. 요즘 눈초리 같잖아요. 요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놀랄 거라 이거죠. 과거에는 수용됐던 게 지금은 뭐야? 불법인 행동. 예시죠. 사례. 또 그는 빠르게 발견하게 될 거야. 얼마나 비싼지. It was to buy alcohol. 술 사는 게 얼마나 비싼지. 옛날에 쌌나 봐. 그리고 관심이 생길 거야. 알게 돼서. 뭘? 맥주의 양이 per head, 이 머릿수당, 한 사람당 소비되는 맥주의 양이 head half의 과거 분사 형태, PP 형태야. 절반이 됐어. 한 세기 만에. 옛날엔 술값도 쌌나 봐. 많이 마셨나 봐. 지금 딱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네. 이걸 알게 돼서 놀랄 거래. 그럼 뭐야? 옛날에 다 수용됐던 게 지금은 불법적인 거야. 그러면 과거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지금 빈칸하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 그지?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이거 아니야? 과거보다 현재가 어떻다? 수용적이다, 비수용적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unacceptable 하다는 거. 수용적이지 않잖아. 그지? 과거보다 현재가 수용적이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수용적이지 않다, 현재는 수용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데 앞에 있는 이 부정어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돼? 약분이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수용적이다라는 것은 명확하진 않아요. 뚜렷하진 않아요. 이 얘기인 거지. 그게 unacceptable.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없었다면 unacceptable이 정답이 됐을 텐데 저 not이라는 부정어와 함께 부합해서 acceptable의 의미가 들어가줘야 한다. 좀 더 수용적이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누구였냐? 정답 몇 번? 4번이었죠? 4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비동사를 다 뭘로 쓰고 있습니까? R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과거에 그들이 were, 그랬었던 것보다 현재 서양의 국가들의 시민들이 are so much freer, 훨씬 더 자유로웠다는 것은 과거보다. 그치? 이때는 불법이, 이때 수용됐던 게 이때 불법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건 명확하진 않네. 그치? 이렇게 가셔야죠.
마지막에 뭐까지 나오냐면 만약에 그가 브리튼을 떠나려고 하냐, 영국을 떠나려고 한다면 그는 빠르게 알게 될 거야. 패스포트. 여기에서의 의미의 여권은 무슨 뜻이겠니? 여기서의 여권은 당연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갔을 때 필요한 이동수단, 아니, 이동수단은 아니죠. 그냥 수단이죠. 그쵸? 이동에 필요한 수단이죠. 그쵸? 으로 알면 안 되지. 왜? 이 패스포트는 뭐가 돼야? 나라와 나라만의 규제를 뚫어주는 장치잖아. 규제로 가야 돼. 그치? 옛날에는 그냥 다른 나라 프랑스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했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패스포트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규제인 거야. 100년 전의 사람한테는. 또 뭐 있어 얘들아? 또 웨스턴 국가에서는 한 사람의 선택이 뭘 받아 얘들아? 규제를 받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 국가의 당국이나 그 국가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치? 법이 더 엄격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치? 저 얘기를 봤을 때 과거에는 다 수용됐던 게 이제는 다 안 되네.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이네. 윗단어로 옮겨 쓰기를 하자면 수용적이지 않은 것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유튜브 영상 보면 옛날 영상 막 나오는 게 있어. 옛날 그땐 그랬지 막 이런 걸로 옛날 영상이 나올 때가 있는데 7번 옛날 영상 보면은 그냥 일반 회사야. 회사 사무실인데 진짜 임신 만삭인 여성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요즘은 좀 그렇지, 그치? 요즘은 한 임신 몇 개월까지는 그것도 정해놨어, 규율로. 임신 몇 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쉬었다가 애 낳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와라 해서 육아휴직이라는 걸 길게 주지. 요즘 좋은 기업들은 1년은 기본이고 애 어느 정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나이 한 3, 4살 될 때까지도 키워도 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그런 혜택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래야 출산율이 좋아질 테지. 어쨌든. 그런데 아무튼 만삭인 여성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웃긴데, 웃긴 게 아니라 신기한데, 그때가 80년대 선생님 태어났을 때 내가 80년대 초반생이거든. 83년생인데 근데 그 여성 주변의 남성들이 다 회사 안에서 실내 흡연을 하고 있어. 되게 요즘 같지 않은 모습이지, 그치? 그리고 내가 1994년, 5년 이때가 4, 5, 6학년, 고학년 때였었거든. 근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는 우리 때는 시험을 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었어,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때. 근데 한 반에 48명이, 50명이 막 앉아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 내가 뒤쪽에 앉았거든. 키가 커서, 덩치가 커서. 근데 저 맨 뒤에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남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밖에 보면서 담배를 태웠어. 교실 안에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됐던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어. 그냥 담배 태우시네. 그 정도 느낌? 왜? 우리네 아버지들이 많이 태우셨으니까.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 모습 같은 거지 학교 가서도. 약간 그 정도 나이 뻘이셨거든. 아무튼 그랬었어. 지금은 학교 교실 내에서 담배 폈다? 그러면 그죠? 난리도 아니고. 자,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 B로 가는 게 조금 난도가 있었을 거야.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rely, 분명히 끝말잇기 since we all have the same visual equipment. 우린 똑같은 시각적 장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눈이라는 시각적 장비를 가지고 있죠. 있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뭔가 기본적인 것으로서 색깔을 in the same way. 이건 의문문이었죠. 우리 모두는 그 기본적인 색깔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It turns out 이렇게 판명되어졌어요. 데리아라고
색깔이라는 시야는 isn't blackout issue. 흑백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명되어졌어요. 그것은 단지 거의 that simple이라고 하는데 형용사 앞에 that이 나오면 부사의 의미로서 다소 이런 뜻이야. 그렇게 다소 그렇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명되어졌어. 즉 그만큼 흑백이라고 말할 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의 소재를 한번 가져다 써볼까? 시각적 장비 그리고 우리 색깔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다. 이게 특징이네요. 여기까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색깔 비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시각적 비주얼 아까 3번 문제처럼 비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소재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이 비전으로 색깔을 보는데 같은 방식으로 인지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이제 특징을 얘기한 거야. 그치? 아니고 여기에서 not that simple을 쓰고 있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럼 얘에 대한 끝말잇기 이렇게 색을 같은 방식으로 인지한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야. 흑백 논리의 문제, 흑백 논리는 아니고요. 미안. 흑백 색깔에 대한 이슈, 문제에 대한 것의 얘기가 아니라 더 복잡해.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그치? 약간 복잡한 문제인 거야.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죠. 자, however, 대조를 썼으니까 방금 얘기한 내용을 뒤집는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셔야 돼.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 부분들, segments, 부분들의 수가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 다음 뜬금없이 주어 동사는 안명사 수식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 그런 부분들의 수가 varies, 다양합니다. 얘들아,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양해요. 말 되니 안 되니? 첫째, 단순하지 않다는 건 다양성의 측면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단순하다라는 건 다양하다야 단조롭다야. 단순하다는 건. 아니, 단순하지 않다는 건 단조로운 거야, 다양한 거야. 단순하다는 게 보통 생각의 과정으로 봤을 때 한두 가지 안에서 끝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 단순하지 않은 거야. 그럼 한두 가지 안에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봐봐.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 붙여진 부분의 색깔이 다양해요.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라고. 왜? 방향성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대조 연결사를 썼다는 건 연결고리가 안 이어진다는 거야. X. 얘는 X인 거야. A라서 X가 아니라 뭐 때문에 X인지를 니네가 표기를 해야 돼. 알겠지? B번 가자. 색깔 얘기하고 있었는데 시야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어? 언어는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효과를.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지 뭐에 달려있다? 언어가 그 효과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아까 색에 대한 인지에 대한 복잡성의 시작 부분이에요. 즉 다시 말해 more precisely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즉 언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이름 붙이는지 다양한 부분에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 범위를 오케이? 그 눈에 보이는 범위의 다양한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이름 붙이고 나누는지에 언어들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요소들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 단순하지 않다. 뭐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언어로 다양하다. 이렇게 가셔야지. 맞아? 여기에 다양성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ot that simple 이란 말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풀어줬느냐 그걸 잘 찾아주시면 돼. C번 볼게. This sort of the 자 이런 류 this는 앞내용 앞에서 얘기한 게 뭔데? 시각적으로 뭔가 색을 본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나누었던 카테고리제이션 아까 썼던 단어잖아. 뭐 짓기? 범주화 짓기.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범주화짓기의 종류는 is nicely illustrated, 묘사되어지고 있어. 뭐에 의해서? 단어, 그루에 의해서 묘사되어지고 있어. 앞에 다양한 카테고리제이션에 대한 범주가 있었니? 박스 그래? 없었잖아. 다양한 색의 카테고리제이션은 이만큼은 초록색, 이만큼은 붉은색, 뭐 노란색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런 분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앞에 분류는 뭐? 다양한 색깔의 범주의 앞에서의 분류는 말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진 거야. 왜? 분류가 없었어. C번 X. 누구부터? B번부터. 그럼 B번의 마지막을 읽으시고 얘 뒷받침되는 첫 문장이 누구냐? 그걸 이제 찾아주면 돼. 우리의 눈은요, 즉 비전은 등록해 놓은 거야. 대략 똑같은 범주의 빛들을 between 뭐뭐 사이 the aptly named 이런 이름을 가진 infrared나 ultraviolet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것이라는 것 사이에 어떤 빛의 범주, 똑같은 범주에 우리는 등록을 해 놓은 거야. 그 다양한 거. 그러면 등록했다의 부연 설명. 아직도 분류한 거 있니 없니? 없다고. 분류의 종류가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구겠어.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사용한 건 다양해. Some language, 일부 언어들은 이런 걸 분류해 놨고 black and white. 다른 언어들은 일부 언어들은 그게 뭐야? 앞에서 종류했던 범주가 되는 거지. 이해돼? 이런 언어들은 이렇게 분류하고 저런 언어들은 저렇게 분류했대요. 그래서 앞에 범주화 시켜놓은 그런 세 개 종류가 아주 잘 묘사했어요. 그루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B에 그러니까 B로 오는 건 크게 어렵지. 그래, B가 오는 게 좀 어려웠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이렇게 적외선의 빛에 한정된 것이 똑같은 범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등록을 시켜놨지만 다양해요. 똑같지만 다양해요. 됐어? however도 이제 연결고리 잡혀? 오케이? 똑같다라는 것은 단일성. 그치? various라는 건 다양성. 그걸 however로 꺾은 거야. 그래서 B, A, C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독2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수업은 없습니다. 알겠죠? 토요일 날 오시던 시간에 잘 맞춰서 오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